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지역에서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임영선 사모입니다. 저는 이주민이라고 하는 이주 여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역시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거리감도 느끼고 내가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한 2년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다문화 세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는 제 마음의 눈이 그때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주 여성들과 함께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죠.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처음에 이제 필리핀 1명, 몽골 1명, 베트남 1명, 저는 이제 한국 대표. 4개 나라 여인들이 모여서 한 1시간 동안 한국어 공부를 하고 1시간 동안은 이제 수다를 떠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한국어 언어를 하지만 우리는 이제 4개 나라니까 공통어가 한국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가정사도 얘기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힘들고 아팠던 것들 얘기하고 울고 웃으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주 여성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이 이주 여성들이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고 국적을 따고 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국 생활이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 자녀 교육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줬던 선생님이 우리 아이 한글도 좀 띄워줬으면 좋겠고 또 학교 공부도 시켜줬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이제 한국 출생 다문화 2세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띄고 학교를 들어가고 학교 생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제 함께 이겨내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한 7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제 방과 후에 교회 와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적인 면들도 지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문화 2세 하면 공부도 못하겠지. 가정 경제적으로도 어렵겠지. 아빠도 좀 문제가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걔네가 왜 다문화 2세예요? 걔네 한국말 잘하지 않아요? 뭐 어려움이 있나요?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경제적인 면들은 이주 여성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세요. 열심히 일을 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소득층이라고 분리되어 있었던 다문화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자립하시면서 좀 많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저소득층 가정에서 제일 빨리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지하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 그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시기도 하고 또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 가시는 것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고요. 또 아이들에게는 정말 더함이 없이 경제적인 지원들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게 지금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제 입국하신 이주 여성들의 자녀들이 지금 학령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엄마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애들을 뒷바라지 해야지. 한국에서는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데 학원비를 잘 벌어놔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경제적인 면들은 이겨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에피소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6학년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한 얘기예요. 2학년, 3학년, 자기가 저학년 때만 해도 친구들이,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까매? 막 이러면, 우리 엄마 베트남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한 5학년쯤 되니까 아이들이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하거나 또 자기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특별하게 생각한다거나 구별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지고 많이 이해하고 그냥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6학년 아이가 표현하기를 애들이 이제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된 아이가 있는데, 얘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 엄마가 베트남 엄마라는 걸 말할 기회가 없었대요. 일부러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집에서 온라인을 하니까 이제 집에 있던 그 베트남 이모의 아기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에게 뭐 베트남 노래를 틀어주고 이런 게 온라인상에 그냥 어쩌다가 노출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반 아이들이 신기하니까 막 달려들은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기하면서 너무 막 반응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어땠어?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속이 시원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친구들이랑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할 기회는 없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거를 친구들이 알게 됐는데 친구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친구들이 더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뭐 베트남 노래 아는 거 있으면 불러보라고 그러고 이래서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얘는 좀 충격적인 발언을 하긴 했어요. 자기는 친구들이 엄마가 베트남 사람인 걸 영원히 몰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애들이 자기를 놀릴 것 같다는 거지.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지금 자기가 뭐 놀림을 받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기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영원히 몰랐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또 위축돼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무슨 편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이고 그냥 나랑 다르구나. 달라서 좀 신기하다. 뭐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얼만큼 잘하느냐. 좀 공부를 잘하고 또 학교에서 그 친구들이랑도 원만하게 잘 지내고 이런 아이들은 내가 뭐 다문화 가정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 안 가져주느냐.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뭐 또래 아이들과 좀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느냐, 사회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언어라고 봐요, 언어. 이 아이들은 분명히 한국에서 태어나서 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언어가 아직, 그러니까는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구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것을 공교육에서 아직은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나라도 너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다문화 아이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는 지금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들어가고 있죠. 이중 언어 교육이.
근데 그거는 거의 소수의 학교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정말 한국어가 많이 부족한데 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나라에서 각 학교에 이제 방과 후에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긴 하는데, 거기서 지도하는 거는 그저 한글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문제는 이제 의사소통 한국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화는 되는데, 학습 한국어가 이 아이들에게는 10으로 따지면 거의 3, 4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엄마는 외국이니까 당연히 못 도와주고, 아빠는 이제 한국 아빠들이 말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엄마가 뭐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제 지금 막 아이를 출산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뭐로 양육하는 거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뭐로 양육을 받아야지, 엄마로부터 언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언어로 인해서 그 언어의 느낌, 생각, 표현들을 배우는데, 엄마가 제2 언어인 한국어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언어 생성이 뇌에서 발달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거는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막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책 읽기나 또 읽고 뭐 발표하기, 또 뭐 말하기, 쓰기, 문해력이 일단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지도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라에서 이 아이들을 다 이제 케어할 수 있기를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아이들은 이미 다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들어온 이주 여성들이, 그냥 제가 10년 전으로 딱 정해서 얘기하자면, 이 여성들이, 자녀들이 지금 학년기로 다 올라왔는데, 이 아이들을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이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업에 부진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 교회가 다문화 사역으로 받아들여서 각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제 엄마나 아빠들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고, 또 이 아이들이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고 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일날 주일학교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도 접하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주민을 선교한다는 게 그냥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만나서 예배 드리고 이걸로 끝나는 건 전하는 우리의 만족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매일매일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너무나,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작아요. 그거 물 마시면 되지, 마셔, 이런 건데,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씩 쪼개져서 같이 나누어야지 그 물을 마시고 시원함을 느끼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이주민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좀 같이 살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 세대로 지금 너무나 급격히 달려가고 있고 같이 어우러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저는 정말 한국 교회가 대안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들과 함께 살아내면서 이들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날마다 열심히 노력해요. 이 아이는 왜 이걸 못할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한 명 한 명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언어 안에서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태도 안에서 조금씩 바뀌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 또 보게 될 거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 저 사람들은 다문화 가정인가 보다 보게 될 텐데 다른 마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한국어만 잘해요. 한국어만 잘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주민들을 대할 때 그냥 한국 사람인 것처럼 대해요. 이주 여성의 이제 친정 부모님들이 이제 아기를 돌봐주러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같이 교회에 오실 때도 있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죠. 그런데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한국어로 해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말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어떤 마음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거 앉으세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안녕하세요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나를 반겨주는 마음이구나. 나한테 여기 앉으라는 거구나. 이거를 같이 먹고 싶다는 거구나. 이런 좀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이분들이 마음이 열리고요. 편안함을 느끼고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정서가 있죠. 그런 우리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좀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주 여성들을 만나서 걱정했던 마음. 내가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먹고 마시고, 이 사육을 어떻게 할까. 제가 가졌던 그 어색함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공교육에서도 이들을 향한 어떤 교육적인 대안들이 나오고 선생님들이 느끼면 교육부에서 느끼고 교육부에서 느끼면 나라에서 느끼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건 거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요. 나라에서 뭘 딱 해서 내려오기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먼저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교회는 충분히 해나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우리의 눈이 아직 그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감정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이주민으로 보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다 이주민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똑같은 이주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좀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건강한 다문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참 달라요. 이주 여성 한 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다문화가 된 거기 때문에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갔지만 그 이민은 한국 가정 자체가 이민을 간 거기 때문에 많이 달라서 저는 외국에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 모든 사례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다 조금씩 떼어내고 깎아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살아내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만의 그 다문화 색깔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다문화 2세들은 정말 행복하고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애는 저 다문화라고 놀리면 가만 안 두죠. 제가 한 대 때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체성이 아이들이 점점 건강해져요. 그거는 이제 엄마로부터 받는 적극적인 마음의 지원이죠. 엄마가 이제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정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애들이 주눅 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잘 생활하고 있고, 또 지금 공교육 안에 있는 한국 학생들은 이제 다르게 특별하게 보지 않고 그냥 다른 것 자체를 인정하니까 아이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힘들겠지? 차별받지 않나? 왕따 당하지 않나? 물론 있겠죠. 근데 아이들 스스로가 그걸 이렇게 깨고 나온다 그래야 될까요? 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